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스케치업 2022 제1강 강사 최희선입니다. 우리는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 좀 정확히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스케치업이란 건축, 인테리어, 가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널리 활용되고 있는 3D 그래픽 프로그램입니다. 모델링이 직관적이어서 불과 몇 년 만에 업계에서 대중화된 프로그램으로서 간편한 화면 구성으로 누구나 쉽게 모델링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하면 3D 그래픽 프로그램인데 쉽다, 아주 쉬운 3D 그래픽 프로그램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다른 플러그인 프로그램과도 호환성이 좋아요. 대표적인 게 V-Ray라고 해서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주고 렌더링을 걸어서 최종 결과물을 얻어낼 수도 있지만 나는 조금 더 사실과 가까운 퀄리티가 좋은 결과물을 얻고 싶다라고 할 때 V-Ray랑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 사실과 가까운 거의 사진하고 비슷한 결과물을 얻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업이 도입이 되고 몇 년 만에 굉장히 많이 대중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돼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먼저 우리가 스케치업을 배우려면 스케치업의 화면 구성을 알아야 해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화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내가 원하는 그 화면의 메뉴나 아이콘이나 트레이 등등 대화 상자를 찾아갈 수 있어야 제대로 쓸 수가 있겠죠. 일단 먼저 스케치업에서 보시게 되면 상단에 우리가 파일 에디트 뷰라고 해서 이 부분을 풀다운 메뉴라고 부르게 돼요. 줄여서 그냥 메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메뉴들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클릭하시게 되면 얘의 하위 메뉴들이 뜨는 거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뉴 밑에 보시게 되면 툴바라고 해서 돋보기 모양, 지우개 모양, 연필 모양 등등 도구 상자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도구 상자는 스케치업에 있는 명령어들을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그림 형태로 아이콘 형태로 만들어 놓고 자주 사용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로 내려오시게 되면 드로잉 에어리어 또는 워크스페이스라고도 해요. 얘를 작업 영역이라고 부르게 돼요. 쉽게 말하면 도화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케치업은 3차원 프로그램, 3D 프로그램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고 또 하나 높이 값이 있기 때문에 이 드로잉 에어리어 도화지는 3차원의 형태를 가진 도화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디폴트 트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명령어들의 기본적인 속성들 내가 여러 가지 설정을 바꿔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설정 값들, 옵션 값들이 비슷한 성격의 애들끼리 모아놓은 형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터리얼, 섀도우, 컴포넌트 등등 모아져 있는 거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디폴트 트레이 아래쪽에 보시면 메저먼트라고 나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단어가 바뀌어요. 얘 정확한 명칭은 V12라고 해서 밸류 컨트롤 박스의 줄임말 V12 치수 입력 창이라고 부르게 돼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치수값, 원하는 개수값 등등을 입력을 할 때 여기 V12에다가 입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스케치업을 작업을 하실 때 내가 원하는 수치값을 정확히 입력하고자 할 때는 그냥 키보드에 타이핑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V12에서 내가 제대로 맞게 입력을 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지금 클릭과 드래그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해서 영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얘는 스테이터스 바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상태 표시 줄이라고 부르게 돼요. 현재 지금 작업이 되는 상태가 어떤지 얘가 문장으로 써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페인트 통이나 지우개나 선택 툴, 어떤 툴, 도구를 하나 선택했다, 명령으로 하나 선택했다 라고 하게 되면 내가 해야 할 행동, 액션을 여기에서 친절하게 써줘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스케치업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이 좌측 하단에 있는 상태 표시줄을 보시고 내가 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니까 그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스케치업을 익히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좌측에 보시면 라지 툴셋이라고 해서 큰 도구 상자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스케치업 화면에 나와 있지 않아요. 기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꺼내야 돼요. 꺼내서 저는 쓰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상단에 있는 툴바에 자주 쓰는 명령어들이 아이콘 형식으로 모여져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쓰기에는 스케치업의 좋은 기능들을 다 쓰고 싶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라지 툴셋이라는 거를 꺼내서 조금 더 많은 툴들이 보이게끔 나와 있게끔 해주고서 내가 얘네들을 쓸 거야 라고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일단 화면 구성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봤으니 스케치업 화면에서 직접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나는 스케치업을 실행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바탕화면에 스케치업 아이콘이 있겠죠. 따닥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얘는 스케치업이기 때문에 3차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바로 쫙 하고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스타트업 대화 상자가 뜰 거예요. 얘는 내가 어떤 작업 환경을 열어줄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환경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뒤에 배경이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느냐 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크게 밀리미터와 인치라는 단위가 있어요. 똑같이 아키텍처럴이라는 배경에다가 밀리미터와 인치라는 단위가 있는데 내가 어떤 단위를 쓸 거야 라고 해서 원하는 단위에서 클릭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밀리미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밀리미터를 선택해 줄 거고요. 보시면 얘는 밀리미터고 얘는 미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나는 다른 템플릿을 쓸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모아 템플릿이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얘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조금 더 많은 템플릿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단위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나는 아키텍처를 밀리미터를 쓸 거다.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좀 기다리셔야 된다고 했었죠. 스케치업은 3D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이렇게 스케치업이 열리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업이 열렸다라고 하시게 되면 상단에 메뉴, 풀다운 메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풀다운 메뉴는 내가 원하는 거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당하는 하위 메뉴가 뜨고요. 여기에서도 비슷한 성격들끼리 그룹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더 세분화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풀다운 메뉴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다가 메뉴를 보세요 라고 하시게 되면 얼른 위로 가셔서 메뉴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툴바는 자주 사용하는 툴들을 아이콘 형식으로 모아놨다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툴 클릭, 클릭, 클릭 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이 디폴트 트레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툴로 작업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세부적인 옵션을 조절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디폴트 트레이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비슷한 성격끼리 모아놨어요. 엔터테이프, 매터리얼, 그 다음에 컴포넌트 등등해서 모아놨어요. 여기 발을 잡고 아래로 내려주시게 되면 쭉 내려져서 전부 다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메저먼트라고 해서 얘가 V12 치수 입력 창이라고 했었죠. 만약에 내가 사각형을 그릴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지금 사각형을 그릴 때 여기 디멘션이라고 해서 사각형의 크기 값들이 들어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는 치수대로 정확한 치수대로 작업을 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V12를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테이터스 바 상태 표시에서는 내가 해야 할 행동을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얘가 라지 툴셋이라고 해요. 라지 툴셋은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있는 툴바보다 조금 더 많은 툴들이 모여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툴바에서 있는 애들만으로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물론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클릭해서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걸려 라고 해서 라지 툴셋을 저는 꺼내놓고 사용을 해요. 라지 툴셋이 처음에 스케치업을 설치를 하게 되면 없다고 했었죠. 꺼내시는 방법은 위쪽에 있는 이 아이콘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마우스 우클릭 하시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목록들이 툴바의 목록들이에요. 나는 여기에서 라지 툴셋을 사용할 거야. 지금은 화면에 제가 꺼내놨기 때문에 체크박스에 체크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상태가 되겠죠? 없죠? 내가 툴바 빈 공간에서 우클릭, 라지 툴셋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이스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쉽게 말하면 사람 한 명이 그냥 서 있는데 보통 사람이 거의 이 스케치업 새 버전마다 바뀌어요. 그 다음에는 보통 여자분이고 그 다음에는 남자분이고 해서 입고 있는 옷도 바뀌고 머리 스타일도 바뀌고 피부 톤도 인종도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 부분은 왜 있냐가 중요해요. 이 베이스 모델이 있는 이유는 전체적인 스케일, 축척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이스 모델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간단하게 집을 하나 만들 거야 라고 해서 간단하게 그냥 집 모양의 집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뭐 지붕도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해서 뭐 지붕도 이렇게 해서 뾰족한 박공 지붕을 만들어 줬는데 봤더니 지금 이 사람이 들어가기에 집이 작아요. 그쵸? 집이라는 거는 공간이라는 거는 사람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쓸 수 없는 크기이게 되면 얘는 아무 필요가 없는 애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스케일감을 내가 익히면서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작업을 할 거야 라고 할 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적당히 맞춰가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모델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의자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 스케치업으로 작업할 때 보통 건축이나 인테리어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건축과 인테리어 분야는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 사람이 사용하는 가구들, 사람이 기준이에요.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거의 버전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고 했었죠. 그래서 참고로 얘는 이 스케치업이 만들어지는 그 트림블사 직원들을 모델로 해서 한 해 한 해 바뀐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 사람이 베이스 모델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 지울 수도 있고 나는 필요해 라고 하게 되면 다시 꺼내줄 수도 있어요. 해서 우리 스케치업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뷰 툴바라고 해서 내가 어떤 시점에서 바라볼 건가 시점을 맞춰주는 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뷰 툴바에 보시게 되면 아이콘이 6개가 있어서 ISO는 자유각도를 가진 뷰. 첫 번째, 두 번째는 탑, 위에서 바라본 뷰. 세 번째는 프론트, 앞에서. 네 번째는 라이트, 오른쪽. 다섯 번째는 백, 뒤에서. 레프트는 왼쪽에서 바라본 뷰를 말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스케치업이라는 공간은 3차원의 공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스케치업은 뷰포트가 하나예요. 이 화면이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작업을 할 때 시점을 돌려가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시점을 정확히 맞춰주고자 할 때 그 뷰 툴바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저는 화면에 이미 뷰 툴바가 나와 있는데요. 만약 얘가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 툴바는 상단에 있는 툴바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클릭 내가 원하는 툴바 이름 선택해 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뷰 툴바를 꺼내 주시면 이렇게 시점이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다가 ISO라고 해서 자유각도를 가진 뷰는 거의 되게 3개의 면이 보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정면, 우측면, 그 다음에 탑 해가지고 거의 뭐 120각도로 해서 3개의 뷰가 나뉘어져서 보이는 형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탑, 위에서 바라본 거. 프론트는 정면, 그리고 라이트는 오른쪽 면, 그 다음에 백 뒷면, 그 다음에 레프트 왼쪽 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으실 거예요. 여기 베이스 모델이 어떤 뷰로 가든지 간에 거의 되게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얘는 보시면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지만 RPC라고 해서 2D 2차원의 형태이긴 하지만 내가 각도를 아무리 돌려도 나를 바라보게끔 설정이 돼 있어요. 위에서는 제외고요. 위에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D의 형태로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어떤 측면이든지 간에 나를 바라보게끔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뷰에 있는 툴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이 화면을 돌려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로잉 에어리어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스케치업에서 보는 공간은 3차원의 공간인데 이 3차원의 공간을 어떤 형식으로 바라볼 거냐?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먼저 두 번째를 볼게요.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원근법을 적용한 사실에 가까운 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원근법이라는 거는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크기이긴 하지만 걔를 가까이 가서 볼 때는 크게 보이는데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작게 보이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을 실행하시게 되면 이 퍼스펙티브라는 방식이 선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각형을 그리고 뾰족한 박공 형태의 지붕을 올렸는데 얘를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왼쪽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선이 직선 형태로 보여야 하는 것들, 같은 길이로 보여야 하는 것들이 다른 길이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운 거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니까. 이 퍼스펙티브 뷰라는 게 사실에서 가까운 보기 방식인데 내가 작업을 할 때는 내가 이거 같은 크기로 했었는데 아닌가? 또는 이거 다른 크기여야 되는데 크기가 정말 다른가? 라는 헷갈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원근법을 빼고 나는 작업을 하고 싶어 라고 해서 패러럴 프로젝션으로 원근법을 적용하지 않은 가상의 3차원 뷰라는 방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길이는 같은 길이값으로 동일한 면적은 동일한 면적으로 나에게 보이게 되는 거죠. 얘는 어디서 설정을 해주냐면 상단에 우리 메뉴 있었죠.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하위 메뉴가 뜬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네 번째 카메라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카메라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시게 되면 기본값이 퍼스펙티브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퍼스펙티브가 원근법이 적용이 된 뷰고요. 나는 퍼스펙티브 원근법을 빼고 볼 거야. 위에는 패러럴 프로젝션으로 선택해 주시게 되면 클릭 요렇게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동일한 크기는 나한테 동일하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위에서 보던 앞에서 보던 측면에서 보던 뒤에서 보던 동일한 크기는 동일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나는 이렇게 원근법을 빼고 작업을 하다가 최종 결과물은 스케치업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집을 하나 지을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이 집이 설계를 하고 나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지어질 건지 얘를 시뮬레이션으로 하나 내가 만들어 보고 싶어 라는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웬만하면 사실과 가깝게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상단 메뉴 카메라에서 퍼스펙티브를 선택해서 최종 결과물을 확인을 해 주시는 거죠. 이해됐나요? 별거 아닌 듯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 형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작업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도 있고 편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최종 결과물을 봤을 때 얘가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고 사실과 가까워서 사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런 퀄리티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드로잉 에어리어 방식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돼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서 스케치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 스케치업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시점을 맞추는 방식, 화면을 보는 방식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스케치업 2022 제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